지난 금요일 HLB는 0.21% 하락하며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81%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 또한 0.87%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주간으로는 10.65% 급락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1.26%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가 2.35%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 대비 낙폭의 강도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6.43%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가 2.89% 하락했기 때문에 12.45%나 급락한 HLB는 2차 CRL 이후 4개월 연속 지수나 섹터 대비 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연간으로는 34.6% 하락하며 지수나 섹터 대비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그룹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보유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반면 공매도 세력은 전체 그룹주에서 일제히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뢰가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주식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군 보유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선택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리스크라는 것을 HLB 분석 영상을 시작한 이래 수년 동안 꾸준히 강조드려 왔습니다. 또한 단기 대응의 이점을 수시로 강조드리며 장기 투자 물량을 일부 할애해서라도 단기 대응을 병행할 것을 꾸준히 권고드려 왔지만 여전히 유동성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몰빵 투자를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지부진한 주가 속에서도 추가 수익과 멘탈 강화를 위한 병행 투자 전략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현재 구간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주가가 당일 저점 대비 14%나 급등했었는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이어진 추가 하락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분들이라면 출향파 채널이 수시로 강조드려왔던 단기 대응 병행의 유용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처럼 그룹주 전체가 일정하게 등락을 반복하며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단기 대응에 유용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다면 단기 대응 병행 전략이 더욱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HLB를 포함하여 특정 제약바이오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파이프라인의 본질적 가치와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선택에 따라 투자했을 것입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종목의 일시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일정 비중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전략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이나 섹터 대비 보유 종목이 부진하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장투자들은 멘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며 결과적으로 고점 추격 매수와 저점 손절을 반복하며 엇박자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동안 업로드했던 영상을 통해 꾸준히 강조드렸듯이 사측과 진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파이프라인과 주가가 신뢰를 잃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증시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전망해드린 대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HLB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기회비용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HLB그룹주에 과도하게 몰빵하셨다면 40%를 초과하는 비중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시장 주도주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룹주 내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계획이 확고하다면 추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장기 물량을 일부 할애해서 단기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전체 보유 비중의 2%씩 투자해서 고점 익절과 저점 재진입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는데 하루 2회 이상 진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개월만 누적해도 장기 투자 물량의 유동성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 대응 진입 회차별 투자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해도 누적될 경우 투자 비율 대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단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다 보면 평단 조정 대응을 통해 일시적으로 보유 비중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증가한 비중은 매수 평단가까지 주가가 반등할 때 본절로 청산하며 특정 종목군 40% 이내 보유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단기 대응을 장기 투자에 대한 신념 훼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더 나아가 주가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투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가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병행할 경우 추가 수익을 통해 유동성을 보완하거나 멘탈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투자 방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대응을 병행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차트에 대한 조회가 있지 않다면 신뢰할 만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양파 채널 멤버십에 참여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장전 코멘트에만 꾸준히 참여하셔도 적지 않은 힌트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19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3월 24일 시가인 48,650원은 장대 양봉과 갭 지지가 중첩된 자리인 관계로 지지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하였는데 장전 코멘트에 꾸준히 참여하신다면 유용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양파 채널이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거나 조언할 자격이 있는지 잠시 검증해본 후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차 CRL 이후 출양파 채널이 멤버십 회원방에서 단기 투자를 병행했던 내역입니다. 10개월 동안 HLB와 HLB생명과학과 HLB제약의 단기 투자를 병행하면서 HLB에서만 507%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올렸으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또한 비슷한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CRL 이후에도 HLB 주요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단기 대응을 재개한 3월 25일 이후 HLB가 15.1% 하락하고 HLB생명과학이 33.3%나 하락하였으며 HLB제약은 25.2% 하락하며 대응하는 그룹주가 크게 하락한 상태이지만 단기 대응 수익률은 138.1%를 기록하였습니다. 변곡점마다 단기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했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 HLB그룹주 단기 대응은 매수가나 매도가를 그날그날 지정하기 때문에 주린이들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원방 참여가 단기 대응 병행에 효과적이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적지 않은 힌트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양파 채널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출양파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5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주요 지지나 저항 구간을 반복적으로 터치하거나 근접하게 되면 에너지가 비례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48,650원의 지지력 또한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우려가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다만 46,500원의 지지력은 48,650원의 지지력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근접한다면 역대급 반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난 6월 19일처럼 지지 구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다 보면 지지력이 엷어지면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병행하면서 저점에서는 추가 대응으로 평단을 낮추고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용할 것입니다. 상세한 대응 전략은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안내드리기로 하며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양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출양파 채널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해드린 차트이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대량 공매도 보유자인 골드만삭스가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였지만 공매도 재개 이후 최대 순매도세를 보였던 모건 스탠리가 강력한 매도세를 이어갔으며 신한투자가 이에 합세하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하였습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확장해서 보면 HLB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는 순매수로 전환하였으며 같은 기간 공매도를 주도했던 모건 스탠리는 지난주 대비 확연하게 매도세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잠시 순위권의 턱걸이로 이름을 올렸던 HLB는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기대감이 꺾이면서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30위권에서 완전히 밀려난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전자와 네이버와 카카오순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를 비롯하여 금일 안내드리는 수급이나 시장 관심도 차트에서는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차트들을 취합해서 투자에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기관이 매도 우위로 관망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를 개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개인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간 반면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며 주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 모습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2%로 지난주 대비 0.3% 감소한 모습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수급상으로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3주 만에 매수세를 보였으며 연기금은 3주 만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이어지며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다소 약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주간 상승률 또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강력한 랠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27.3% 상승으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15.1% 상승으로 상위권에 위치하며 양대 지수 모두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025년 우리 증시가 선방할 것을 예측해드리며 자산 배분을 주식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고해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HLB 단기 대응 사례처럼 변곡점마다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평단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 나오더라도 건강한 조정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증시가 추세 반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15.5% 상승으로 아직까지 중위권에 머물러 있고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9.76%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의 증시 약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현재의 반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측해드렸던 출양파의 장전 코멘트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하반기 우리 증시의 향방 또한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지수 선물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 적지 않게 순매도한 모습입니다. 단기 급등한 상태에서 중동발 불확실성이 제기되자 차익 실현이 적지 않게 출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피 현물에서는 매도세를 확대하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이나마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에 대한 방어 심리가 일부 작동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전기가스 업종과 기계업종이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통신업종과 건설업종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운수장비와 의료정밀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인이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하며 2.01% 하락하였습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건설업이 강세를 보였으며 나머지 섹터들은 일제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통신업종과 오락문화업종 순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관과 개인이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마이너스 2.35%로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또한 감소했지만 양대 매매 주체가 꾸준히 관심 갖는 종목들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양대 시장을 통틀어 한전기술과 달바글로벌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집중되었으며 리가켄바이오와 신한지주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집중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종목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대 시장을 통틀어 하나오션과 카카오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집중되었으며 롯데지주와 두산밥켓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역시나 동반 매도세에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고 업황이 긍정적인 종목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는 물론이고 해당 매매 주체들의 연속 순매수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양대 시장 합산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와 순매수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률입니다. 모든 차트가 그러하지만 특히 특정 기간 매수세와 해당 기간 등락률을 비교한 차트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으며 출양파 채널이 적지 않게 시간을 투자해서 자체 제작한 유용한 차트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은 이마트를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지만 같은 기간 주가는 5.3%나 하락한 상태이며 하이브는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지만 주가는 플러스 1.7%로 소폭 반등에 그친 모습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11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지만 10%나 하락했기 때문에 업황에 문제만 없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양대 시장 합산 기관의 연속 순매수와 순매수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률입니다. 일평균 거래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종목은 제외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은 골프존홀딩스를 3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같은 기간 주가 또한 20.1% 상승하며 기대에 부응한 모습입니다. 알랩과 한국금융지주는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지만 5.9%와 19.6% 상승하였으며 대덕과 유한양행우선주는 13거래일과 11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지만 0.9% 하락했기 때문에 업황을 주시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양파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가 지수를 압도하는 이유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도주를 선제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수급 기반의 주도주를 선정할 때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세에도 같은 기간 상승률이 저조한 종목 중에서 업황이나 정부 정책과 연동 가능한 종목이 확인된다면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조선주의 대세 상승을 예측하고 멤버십 최선호 섹터로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적지 않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이러한 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역시나 금일 안내드리는 데이터들이 적지 않게 활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5일 이후 조선 관련주들이 고점을 찍고 적지 않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에 해당되겠지만 변곡점마다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은 변곡점마다 대응하며 고점 익절과 저점 재진입 패턴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선 관련주들이 단기 고점을 찍었던 지난 6월 24일에는 조선 관련주 최선호 종목인 HD 현대마린엔진을 최고점 부근에서 전체 보유 비중의 75%를 익절하였으며, HD 한국조선해양 또한 역시나 최고점에서 보유 비중의 80%를 익절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조정 파동에서 분할로 재매수 중이기 때문에 고점 익절과 저점 재매수 패턴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주가의 순수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량파가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자체 제작 데이터들을 거의 대부분 무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주도주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테라퓨틱스가 임상 유효성 실패로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HLB와 HLB제약과 HLB파나진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다만 HLB를 제외한 그룹주 모두 2차 CRL 직후에 주가 수준을 하회한 모습입니다. 급등에는 급락 위험을 경계해야 하지만 급락 또한 급등에 대한 포인트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막연한 기대는 곤란하겠지만 급락의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머지않아 도래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저점을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HLB의 최근 급락 이유는 사측에 이해하기 어려운 소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신약 재신청 가능성이 조금 멀리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재신청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HLB의 일간 대차잔고 추이를 보면 2차 CRL 이후 꾸준히 늘어났던 대차잔고가 5월 이후 하향 추세였다가 5월 말 들어 소폭 반등했었는데, 최근에는 재차 감소하며 6,41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은 11.31%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차잔고 금액은 감소했지만 대차잔고 수량은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6월 25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451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 공세가 지속되며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주가의 대세 상승기에는 공매도 잔고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공매도 세력들의 HLB그룹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지난주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직전주까지 HLB테라퓨틱스에서 17%가 넘는 손실을 보았던 공매도 세력들은 수익률이 40.5%로 급증하였으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이 21.6%와 13.2%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 투자 성과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주도주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면서 지수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991%이며 2025년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9,318%입니다. 보유 종목이 꾸준히 익절로 마감되고 있지만 신규 진입한 종목들 또한 꾸준히 성과를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309%로 역대급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977%로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대세 상승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후에 변곡점마다 익절과 재진입을 반복했을 때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출량파 멤버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HLB는 물론이고 일반 추천 종목에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는 출향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식 분석가들이 활개치는 상황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는 청소년 수준의 능력치에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왔던 조력자가 정말 청소년 수준이라면 상당히 허탈할 것입니다. 주식판은 나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무한 경쟁하는 무제한급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나의 능력치가 주린이급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상대해야 될 대상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입니다. 주린이의 입장에서는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찾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석가라면 어렵지 않게 객관적 실체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국내 최초로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